앞으로 3, 4년 뒤에 또다시 주가가 10배 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은 그렇다는 거죠. 2022년 6월 박앵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박순혁 작가. 당시 그는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고 그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만년 주인공은 없는 법. 그 누구보다 강했던 2차 전지 관련주는 2022년 7월을 끝으로 차갑게 식어버리는데 전기차 산업에 대한 우려부터 유럽연합과 미국의 친환경차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까지 여기에 최근 한 증권사에서는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다.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투자처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저점 매수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2차 전지. 지금 우리는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까? 당시 여의도에서 가장 핫했던 인물 배터리 아저씨에게 들어본다. AI, 반도체, 신재생, 원전, 풍력, 태양광 다 가고 푸드, K-뷰티에서 다 가고 딱 안 가는 게 2차 전지만 안 가잖아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고 했는데도 유진투자증권은 웬만하면 증권사에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할 텐데 거의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담고 있어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폭격을 먹었단 말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부터는 좀 모아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의 의견이 너무 궁금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한병학 그 연구위원회 이제 그 리포트가 특이하다고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이제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리포트에 뭐 이 회사가 뭐 싸다 비싸다 내지는 뭐 이제 전망이 밝다 이제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보통 그 리포트는 이제 설명문인데 이거는 협박문이거든요. 빨리 이 에코프로비엠 팔지 않으면은 목을 날리겠다. 아니 그런 게 진짜 영향을 줄까요? 뭐 유럽연합에서 기관차에 이제 금지를 하는 것을 2035년에 판매 금지한다는 거를 연장시킬 수도 있다. 한병은 그 리포트에 이제 그러니까 내 얘기에 대한 반박이에요. 제가 이제 각종 돌아다니면서 아 작가님의 이야기? 내 얘기에 대한 반박이에요. 오. 예, 그게 뭐냐? 그럼 저는 핵심 인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와우. 그렇죠. 2020년 성장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제 그 소비자의 선택이 아니고 네, 이제 네. 법에 의해서 되는 거다.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유럽의회에서 이제 2022년에 통과된 이제 그 법을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2035년 되면은 유럽에서는 내연기관차를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 제가 막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라도 믿고 이제 주식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이제 안 팔고 이제 버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협박하기 위해 갖고 요번에 유럽의회 선거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막 당선 많이 될 거거든. 걔들이 많이 당선되면은 법 통과시켜 갖고 2035년에 강제되어있던 규정 다 없앨 거거든. 그러니까 빨리 무소하고 팔아라 하는 진짜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아, 근데 그렇다고 한들 전기차 시대가 안 올 거는 아니잖아요. 예. 좀 이제 그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앞을 지나갈 때 우리가 30km 이상 네. 못 가잖아요. 그럼 그 허벅지에 지나거든요. 천천히 가려면. 천천히 가려. 뗐다 이러면서. 속도를 한 50, 60 가다가 30 갑자기 줄이려면 다리 지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다 동감해요. 그럼 한 40km 정도면 그래도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이제 뭐 생명을 잃는 이런 일은 이제 뭐 거의 없을 거고 반대로 이제 효익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리에 지가 나지 않는 그런 효익이 있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2010년대 한 초중반 정도에 그때 대형마트 의무 휴업 네. 이제 규제가 네.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마트가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주위에 있던 이제 전통시장들 다 잡아먹고 하던 이제 이마트 죽고 잘 가던 이제 그 무렵이잖아요. 네. 이마트는 쇠락해서 계속 점포가 사라지고 있고 이마트 주유들이 지금 미친다는 거예요. 약간 너무 바닥. 그렇죠. 이마트가 빨리 성장하면은 상권이 골목 죽을 상권이 수 죽고 이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좀 도움을 해줬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가 된 건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법이 그런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불편함은 남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없애야 된다는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 아마 여론조사 하면 90% 나올 걸요 아마. 아까 이제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40kg 올리면 90%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법조차도 지금 폐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법이라는 거는 한번 만들 때보다 만들어져 있던 법을 없애는 게 그 갑절을 올렸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극우 애들이 유럽의회를 장악을 할 수 있냐 하는 문제도 있고 네네. 만약에 장악해서 전기차는 대신 다 사기야. 이제 내연기관차 시대로 돌아가야 돼. 뜻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존에 있던 이제 통과된 법을 다 이제 뒤집고 다시 돌리기가 유럽연합은 그렇다 치고. 예. 미국 쪽은요. 예. 바이든이 연비 규제 완화시키겠다고 또 예. 나선 거잖아요. 트럼프 후보는
또 내가 되기만 해 그거 이제 싹 없앨 거야 하고 있고 예, 예.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자를 거두던지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뒷전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수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는 바이든이 되는 게 유리하겠죠. 이제 민주당 쪽이 좀 더 친환경적이고 공화당 쪽이 이제 친환경에는 좀 뭐랄까 무심한 사람들이니까. 그 미국에서 한 여론조사한 거를 보면 네. 민주당은 전기차를 70%가 전기차를 좋아하고요. 공화당 쪽에서 공화당원이면서 네네. 전기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30%가 돼요. 되게 차이가 나네요. 민주당이 선호하는 이제 에너지원하고 네, 네. 공화당이 선호하는 에너지는 달라요. 지지 성향 같은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다 되는 영향을 거고요. 주는 예, 거군요. 다 저기 텍사스의 코브 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한 80 넘었어요. 이분이 옛날부터 이제 이 공화당 선거만 있으면 정치 자금을 엄청나게 쏴줘요. 수천억 단위 쏴요. 네네.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텍사스의 유전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할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이군요.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쪽에서는 정치 자금을 민주당을 주고 원유, 석유 이런 데는 공화당을 주는 거예요. 아 색깔이 딱 나뉘는구나. 예. 2차전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공화당 쪽, 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당선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네. 단기적으로 좀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 이제 차이 그런 부분. 그 차일 뿐 이제 음. 대세에는 크게 뭐 좀 지장은 이제 네, 네.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을 조성해서 네, 네. 팔아라 위협하는 거잖아요. 왜 목욕하려고 위협하겠습니까? 왜인가요?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잔고가 1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관들, 특히 이제 농촌펀드들, 사모펀드들 이런 쪽에 이제 입맛에 맞는 리포트를 쓰면서 이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고 투자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건 너무 잘못됐다. 제가 맨날 얘기하다가 네.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제가.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거 나가도 돼요? 그렇습니다. 나가도 되죠. 2차전지 주식이 이제 올해 힘이 없는 부분은 펀더멘탈이나 이제 밸류에이션 쪽인 측면보다는 네. 힘에 의한 많이 이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농수는 항상 이제 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2차전지를 소수로 치면 그 반대로 공매도를 치면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그 들어온 현금으로 반대편에 있는 거를 사야 돼요. AI나 이런 걸 샀다는 거죠. 이쪽은 또 뜰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한미 반도체 올라가면 에코프로그램이 떨어지고 네. 반도체 갈 수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없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힘을 좀 크게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이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적인 관점에서 이 접근, 이제 네. 투자라고 하는 최소 기간이 3년이에요. 음. 3년을 묻어두고 보면 3년 뒤에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어요. 그러면은 그 벌어온 돈을 갖고 나한테 떨어지는 몫이 얼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만 계산해서 내가 그 근사치만 갖고 있으면 네. 그걸로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덮어놓고 편안하게 덮어놓고 계시면 되는 이따가 거죠. 3년 뒤에 열어본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저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는 투자의 관점에서 한 3년 묻어둘까 하고 했는데 사람 마음이 또 그게 아니잖아요. 주가- 오늘 딱 열었는데 막 10% 급락이야. 막 눈 동공이 흔들리면서 예, 이거 어떡하나 싶단 말이에요. 예, 명백하게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적 관점이고 네, 네. 투기적 관점에서 접근이라고 보면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3%에서 뭘 밀고 있나. 이 꼴은 이제 기관들 스탠스거든요. 기관들의 포지션의 반대편에 있는 이제 박수영 기사는 지금 압수수색 당해갖고 이제 선대인 TV도 못 나가고 이제 입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상태니까 이제 여의도 기관 쪽으로 같이 편을 먹는 게 유리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이러다부터는 이제 AI 쪽으로 가서 돈을 한참 먹고 있다가 힘의 균형이 역전돼갖고 라떼 아저씨가 위상이 올라가고 포지션을 체인지해야 되겠죠. 네. AI를 팔고 네. 2차 전지로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참 이게 산업의 성장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찐으로 돈 벌 수 있는 기업이 뭐냐 요거를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 기업의 미래 성과를 예측해서 그걸 통해서 나는 돈을 벌고 싶다. 업의 본질을 이용해서 이 비즈니스가 3년 뒤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그 네. 그림을 내가 잘 그리는 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하는 거는 투자의 관점이니까 그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다 무시해도 관계없다는 22년부터 23년도까지인가 정말 주인공이었잖아요. 2차 전지가. 예. 끝자락에서 딱 사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렇죠. 이제 예. 너무 속이 상하니까 어쩌지도 못하고 지금 반토막 게다가 최근에는 더 떨어진데 뭐 들이닥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께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으세요? 마음의 수양을 하셔야 돼요.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 네네. 하는 책을 냈는데 네. 그 책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이제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음 수양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이제 어떤 특정 주식, 2차전지 주식을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되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3년만 갖고 가면은 크게 수익이 날 것 같다. 네, 네, 확신 네. 있어서 네. 샀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떨어지고 음. 옆에 이제 이 반도체 주식 올라가면 어. 에코 프로그램 10배 갈 겁니다. 얘기했던 게 22년 봄이거든요. 실제로 오른 건 23년 1, 2월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예. 설마하고 있었거든요. 가 진짜 현실이 되어버리는 음. 것도 보면서 깜짝 놀랐었죠. 예. 그때. 그때 22년 5월달에 산 사람은 음. 그때 방송 보고 산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처음 듣고 할 때는 저 생존보험 배터리 아저씨라는 사람 저 머리도 벗겨져갖고 저 새끼 어떻게 믿어. 계속 이제 이게 저 사람 말 믿을까 말까 하다가 막판에 믿었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남들 안 믿을 때 믿어야 그 믿음이 이 뭐랄까 가치가 있는 믿음이지. 그때 이제 2000년 사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딴 주식 하다가 네, 네. 작년 이제 상반기부터 한 7월 달까지 2차전지로 사실 재밌었으니까 네, 네, 아까 네, 이제 롱숏 이 구조 때문에 네, 네, 2차전지 네. 올라가면은 나머지 주식들은 다 작살났단 말입니다. 음. 반도체 갖고 있을 때는 그때 눈물을 흘렸어요. 막차 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거고요.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얘랑 같이 가기로 맘먹었으면은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네, 네. 상관하지 말고 거기에 네. 한 길을 쭉 가야 되는데 네. 한 길 안 가고 자꾸 옆길 보고 하이웨이로 가셔야죠. 일단 그 선택을 그렇죠. 했으면. 예, 그렇죠. 이제 사장님은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옳은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나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하기 때 올라갈 때 이제 배터리 말 믿고 그거 사서 밥 얼마나 많이 5배 벌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예. 딴 주식 반도체 갖고 있는 사람들 막 놀리고 욕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거꾸로 당하는 거죠. 배터리 너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이제 지금 한강에 이제 한 트럭인데 한강 앞에 지금 도일에 있는 사람이 한 트럭인데 책임져라 뭐 이런 이제 댓글 달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그러니까 투자 철학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이제 뭐랄까 인생을 이제 굳건한 나만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제 인생 철학을 이제 가지셔야 되는 거 하고 마찬가지고 이제 투자에도 철학이 있어야 네.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안 흔들리고 내 이제 심지가 굳기 때문에 이제 남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나는 못 벌고 얘가 벌고 있어도 내가 마음이 안 아프고 속이 안 네. 상하고 박수 칠 수 있거든요. 이게 다 완공이 되면은 이제 매출하고 이익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거다. 아마 네. 4배, 5배 올라갈 거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가격에서 10배 정도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네. 이제 그 말씀 드렸던 거고요. 그 당시 때. 그 당시 때 22년 5월 달에 네. 제가 이제 우리 박수현 앵커님 초대했을 때 그 말씀 드렸던 거고요.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다 말씀드렸는데요. 금양의 박순혁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지난 한 1, 2년간 10배 올랐는데 네. 이유를 보면 여기 보시면 2020년에 8,547억 매출을 하다가 올해 예상이 한 3조 5천억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한 5배 정도 는 거고 네. 가까이 오르고 영업이익도 10배 가까이 늘고 한다면 네. 앞으로 3, 4년 뒤에 또다시 주가가 10배 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다음 장 보시면 네. 에코프로비엠이 앞으로 10배 오를 이유라고 제가 이제 그 최근에 3월 2일 날 올해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그 자기들 캐파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6년까지 이제 7만 7천 톤이던 거를 한국 23만 톤, 미국 18만 톤, 유럽 14만 톤 해서 이제 총 55만 톤 늘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즉슨 이제 캐파가 7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전기차 기준으로 해서 이제 400만 대 정도 분량이 되고 보통 이제 전기차 한 대에 5천만 원이면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가 40%니까 한 2천 정도. 거기서 절반이 양극재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그러면은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40조가 되는 거고 그 40조는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의 11배가 되는 거니까요. 2025년, 26년 가면은 또다시 10배가 이제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 이제 그 사이 달라진 건 없어요. 공장 짓는 거 그대로 다 짓고 있고 네. 지금 네. 열심히 이제 지금 장비 올라가고 있고 소재 다 납품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5, 26년 돼갖고 공장이 다 지어져서 세팅 끝나고 여기서 나온 배터리를 받아갖고 차가 팔리고 이러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그 스케줄은 3년 전에 결정됐어요. 3년 동안은 변함없이 가기 때문에
지금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 다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돼갖고 IRA 규제는 폐지하자. 폐지는 뭐 좀 그렇고 이제 뭐 하여튼 다양하게 이제 전기차 전환 속도를 지금 너무 우리가 빨리 왔으니까 과속이니까 좀 늦추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게 다 반영돼갖고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25년, 26년도에 이게 크게 물량이 터지고 매출 이제 커지고 하는 거는 하등에 관계가 없고요. 그 이후 스케줄 27년이나 28년이나 29년이나 30년 스케줄에 그건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저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눈앞의 일 요거 하나만 보거든요. 저는 이제 멀리 내다보고요. 다양한 방면을 동시에 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배터리시 되고 싶어 갖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아얀 하다가 보니까 이제 2차전지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네, 제대로 네.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애널리스트들이 그 역할 사실 해야 되는데 어떤 출연자분을 만나도 예. 우리 작가님처럼 그렇게 재미나고 쉽게 배터리 이야기를 풀어준 사람이 없었었어요. 예. 방송을 같이 하면서 예. 너무 저는 재밌었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손을 빌리는 이보다 내가 그냥 애널리스트 해야 되겠다. 니들은 무능해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이게 네. 싸움이 커지고 해갖고 막 지금은 이제 금투세 이제 폐지 투사가 되고 막 지금 가고 있는데 난리가 지금 나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아주 초기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아예 맡아갖고 뭐 배터리 아저씨라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 때인데도 네, 네. 그때 이제 우리 그 박수현 앵커님이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사람이라는 게 다 이제 급을 나누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급한테는 되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예, C급 보면 이제 깔보고 무시하고 많이 네. 그러거든요. 아니 많이 그런다니까. 그 박수현 앵커님은 이제 제가 되게 미천할 때 또 C급 때 겸손하신 아니 그때는 C급 있지 않소. 지금 누가 알았어. 이제 22년 5월에 이제 제가 C급이고 할 때 그때도 정말 이제 뭐랄까 진심으로 이제 되게 잘 대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유. 아직도 이제 마음속 깊이 이제 은혜로 새기고 좌우명이 이제 은혜는 뼈에 새기고 원하는 강물에 흘러보내자. 여러 가지 명언이 튀어나오는데요. 이야기 보따리를 너무나 잘 풀어주시니까 재밌는 거야. 예, 딸이가 네, 네. 이제 지금 저하고 사전에 만나서 어떤 이제 아무런 그 음. 대본 없이 지금 보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네.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어쩔 수 없게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이 진행자의 탁월한 역할? 이런 걸까요? 예, 그게 90%고요. 감사합니다. 10%는 이제 세 가지의 깊이가 이제 네, 남들하고는 이제 다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공부의 깊이가 남들하고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색의 깊이가 남들하고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고민의 깊이가 남들하고는 달랐습니다. 평소에 이제 이 30년 동안 쌓아왔던 공부, 사색, 고민에 햇에서 이제 녹아져 있던 게 순간순간에 이제 발현돼서 나오니까 그 나오는 중에 이제 명언 같은 것들이 터지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 예. 뻔뻔 경제예요. 아. 응원해주세요. 예. 뻔뻔경제 저댓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오, 예, 와. 많이들 네. 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정된 스튜디오에서 작가님을 뵐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좀 노력을 해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